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우 춘페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장 말단 노동자에서 시작해서 그 유명한 애플의 덫에 빠지기까지, 그리고 그 너머의 새로운 도약까지 다루고 있는 아주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분의 삶이 얼마나 전설적인지 아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 진짜 인도 학교의 독해 시험지입니다. 한 기업가의 일대기가 정규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등장할 정도라니 이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영감을 주는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존재감을 가졌는지 딱 감이 오시죠? 이 지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의 척박했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가족을 위해 돼지를 치며 생계를 도와야 했죠. 심지어 머리도 참 좋았는데 결국 16살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14시간씩 시계 유리를 깎고 닦는 그 고된 공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진짜 자수성가 스토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극적인 반전을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도록 유리를 닦던 그 16세 소녀가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최고위급 국빈 만찬에서 일론 머스크, 팀 쿡 같은 글로벌 테크 업계의 거물들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와, 정말 영화보다 더 뻔한 영화 같은 대비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연도별로 그녀의 발자취를 쭉 한번 따라가 보죠. 1993년에 그녀는 모아둔 단돈 2만 위안으로 아주 작은 공방을 차립니다. 그러다 2001년에 처음으로 휴대폰 화면 유리 주문을 따내고요. 2003년에는 마침내 렌즈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07년, 그녀의 인생은 물론이고 전 세계 IT 시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계약을 따내죠. 맞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아이폰에 들어갈 유리화면 제작 파트너로 낙점된 겁니다. 초창기 흠집이 쫙쫙 가던 플라스틱 화면을 대체할 완벽한 유리를 찾아 헤매던 애플에게 렌즈 테크놀로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구원투수였습니다. 이 파트너십 덕분에 회사의 가치는 무려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단위로 말 그대로 폭발해버리죠. 저우 춘페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수성가 여성 부호로 우뚝 서며 공식적인 터치스크린의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 해설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가슴 웅장해지는 위인전에서 아주 냉혹하고 치열한 비즈니스 생존 게임으로 말이죠. 이 자료를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렌즈 테크놀로지 전체 수익의 45%, 금액으로는 무려 330억 위안 이상이 오직 애플이라는 단일 고객사 딱 한 곳에 독점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애플의 핵심 공급업체가 된다는 건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스케일을 보장받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서운 애플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순이익과 명운이, 미국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스마트폰 뒤에 사실 이런 위태위태한 공급망의 줄타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치명적인 약점은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아주 뼈아프게 드러나고 맙니다. 렌즈 테크놀로지가 이 단 한 분기 동안에만 무려 1억 5천만 위안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엄청난 환차손에다가 샤오미 같은 다른 주요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판매량까지 뚝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특정 산업 하나에 회사의 운명을 전부 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뼈를 깎는 공격적인 전략을 꺼내듭니다. 바로 탈애플화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서 애플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확 낮추겠다는 건데요.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2022년에 무려 71%까지 치솟았던 애플 의존도를 2025년에는 45%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아주 뼈저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냥 스마트폰을 만드는 다른 회사로 고객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였죠.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똑같은 산업 사이클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회사의 비즈니스 궤도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기로 결정합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시대라는 낡은 트랙을 과감히 내버리고 로봇과 AI가 결합하는 이른바 체화된 인공지능 시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트랙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들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분야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유리와 부품을 깎고 다듬으며 쌓아올린 그 초정밀 제조 기술력을 이제 최첨단 미개척지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BMW나 벤츠에 들어가는 스마트 차량용 조종석 부품부터 우리가 곧 일상에서 쓰게 될 AI 안경, 테슬라와 연관이 제기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심지어 스페이스X와 맞닿아 있는 상업용 우주 비행을 위한 특수 유리 제작에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탈 스마트 자동차나 AI 기기들 곳곳에 이들의 정밀한 손길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징에서 열린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라이트닝이라는 로봇이 우승을 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이 로봇의 뼈대와 관절을 이루는 132개의 핵심 금속 부품이 전부 렌즈 테크놀로지에서 직접 제조한 거였습니다. 단순한 유리 가공 회사가 이제는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뼈대를 만드는 기업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방향 전환은 벌써부터 엄청난 수치로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억 3천만 위안. 이들의 새로운 로봇 공학 및 AI 전담 자회사인 렌즈 인텔리전스가 2025년 딱 한 해 동안 달성한 놀라운 매출액입니다. 심지어 이 새로운 판에 뛰어들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첫 흑자 전환까지 깔끔하게 성공해냈죠. 자, 돼지를 치던 시골 소녀가 허름한 유리 공장을 거쳐 전 세계 AI 하드웨어의 가장 최전선에 서기까지.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여정은 정말 인간 승리이자 혁신 그 자체입니다.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렌즈 테크놀로지에게 가장 크고 든든했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울타리이기도 했던 이 애플 생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조우춘페이가 지금껏 뚫고 온 그 수많은 역경들보다 더 혹독하고 어려운 도전이 될까요?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의 다음 행복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